네, 안녕하세요. 수요일만세 플러스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또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외출하시기보다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미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고민되는 내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법,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상담 방법 지금 다시 알려드릴게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보세요. 또 문자 상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문자 상담 역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강태공님, GNC 에너지고요. 6,000원에 매수하셨고 20%입니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 선택할게요.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써니전자 도와드릴게요. 4,325원에 20%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GNC 에너지는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그래 일단 GNC 에너지 일단 이름만 봐도 무슨 에너지가 붙죠. 네. 이런 애들은 뭐 일단은 우리가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좀 엮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도 앞에 얘기했지만 뉴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뉴딜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서 그린 뉴딜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GNC 에너지를 뭐 매수를 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차트를 보면 저는 굉장히 이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주고 급등하고 조정 주고 급등했는데 다시 한번 520평대를 찍어 누르면서 반등을 노리는 구간대가 아닌가. 그럼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6,000원대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방 시세에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상의 일봉, 주봉상 봤을 때도 물량을 제대로 소화해줬고 월봉상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조금 길게 가져간 게 어떨까. 6,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이 구간대만 뚫어준다. 사실 뭐 7,000원대 뚫어준다. 사실 쉽거든요. 한 10%만 뚫어줘 올라가줘도 이 구간대 뚫기 때문에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예상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손절가 잡아야 돼. 신고가를 노린다 하더라도 5,000원대 손절가를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손절가 5,000원, 그다음에 최고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GNC 에너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써니전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무슨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서울시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게 우리 미니 대선, 거의 뭐 제2의 대선이라 부를 정도로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이슈가 큰 자리예요. 근데 그 서울시장에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1등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 세 번째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한 이 수혜주가 좀 나오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이 후보에 관련된 이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6,000원이에요. 한참 남았죠. 지금부터 약 50%는 더 올라가야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조금 높긴 하지만 일단은 1차 목표가까지는 끌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000원까지 보고요. 5,000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약 3,890원입니다. 이 구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5,000원 잡으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닿으면은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ITM 반도체를 62,500원에 지금 20%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ITM 반도체. 네. 한참 올라가더니 네. 계속 떨어져 갖고 네. 저 직 초보라 8949로 잘 그런 감을 잘 못 잡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네. 강태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네, 어떤 마르스 전문가님? 전문가님하고 통화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예,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예, 예.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아버님 그 ITM 반도체 62,500원 맞으시죠? 예, 예, 예. 네, 혹시 그 매수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휴대폰 부품주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저기를 좀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예. 예, 좀 올라갔었는데 네. 초보라 이거 파는 뭐 시점도 잘 모르겠고 아. 지금 어떻게 많이 내려서 팔아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지금 어디에 이제 매수하긴 했는데 이거를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뭐 사실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그죠? 예, 저 초보예요. 뭐 아, 나이가 그러시구나. 초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배워가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아이폰에 우리가 에어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어폰. 예, 그거에 대한 이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뭐 아이폰이 나오거나 아니면 에어팟이 새롭게 출시가 되거나 좀 그런 수혜가 있을 때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최근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면은 사실상 거의 뭐 35,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간 100% 올랐잖아요. 그죠? 예. 100% 정도 올랐으면 조금 오른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눌림목에 사셨으니까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좀 고점 부근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은 돼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낮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아이템 반도체는 근데 계속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아이템 반도체는 저는 단기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스윙이나 그러니까 약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좀 보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그 2달 지금 보관하고 아, 그 2달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아유,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2달이면은 저는 한 지금 뭐 매수가 이상으로 해서 일단은 한 67,000원 이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이 121선 안 깨는 쪽으로 해서 손절가는 57,650원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67,3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마르사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네. 목표가 설정이나 아니 손절가 대응이나 다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네. 아버님 그 67,300원 돌파하면은 그때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버님? 네, 이 ITM 반도체는요.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삼성하고는 뭐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요? 삼성 핸드폰이요. 아, 삼성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슈 나오기 나름이고 이게 넣기 나름이고 사실상 삼성에서 들어가는 부품의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핵심 이슈였던 거는 에어팟 관련 수혜가 핵심 이슈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삼성보다는 이제 아이폰 쪽에 좀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보고 목표가랑 네. 손절가 잡고 대응하면은 좀 마음 네. 편하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 챙겨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창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또 도와드려 볼까요? 저는요, 네, 이 종목 선택을 할게요. 강태공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무방 잘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DA 테크 널러지고요. 매수가는 1,400원이고 비중 20%, 매매 전략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앞타바이오고요. 매수가는 31,400원에 비중 35%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1,300원대에서 매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매수가 1,400원대로 하니까 사실상 좀 아쉬운 구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DA 테크놀로지 전기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 전기차는 계속해서 이슈가 받아줄 것이고 최근에 1,300원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원대를 뚫었을 때 강한 상방 시세를 즐겨보실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1,400원대 매수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000원까지 꾸준하게 잘 가지고 가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A 테크놀로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앞타바이오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이슈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하나고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적 기술력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수가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높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앞타바이오가 뭘 만드냐면은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치료제도 만들고 더불어서 이 혈액암에 대한 이 항암제도 같이 만들고 또 코로나19 치료제까지도 같이 엮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지금이 제약바이오가 막 뛰고 오를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타바이오를 단기로 봤다면은 솔직히 조금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보통 제약바이오는 10월부터 약 11월 그러니까 면역 항암 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JP모건 컨퍼런스, AACR, ASCO, 바이오 USA 이런 식으로 10월부터 약 다음 연도 1, 2, 3, 4월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8월은 제약바이오가 원래 강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시기는 약 10월부터다. 그것도 센 게 아니라 저점 찍고 돌리는 시점이. 저는 지금 이거를 좀 중장기로 선에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길게 못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본전 부근에서 빠르게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로 보셔라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대략 한 7,400원 라인대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라인대는 일단 35,000원까지 보면서 좀 중장기로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여기 보느라고요. 외출 갔다고 빨리 왔어요. 2%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네.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KG 이니시스를요, 네. 23,650원에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원택투주로 거기가 속해 있는지 가다가 못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저희 네.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마르스 원하실까요? 전문가님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네. 도와주시죠. 네,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어머니 KG 이니시스를 이제 아까 언택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굉장히 이슈는 잘 잡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분이 그 KG 이니시스를 혹시 그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괜찮다 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요. 제가 이거 수익 한번 내고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는요. 이게 한번 이 의지대로 찍어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다시 찍었다가 지금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다 네네. 말더라라고 하시는 거죠? 예. 네네. 네,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는데 언택트라는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컨택트에서 이제 접촉하지 네네.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언택트 관련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슈퍼에 가거나 아니 뭔가를 사러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집에서 그냥 휴대폰을 몇 번 터치하면은 다 배달이 되고 집에서는 저 모든 것도 다 이제 결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 PG사인 KG 이니시스가 조금 이슈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어머니도 휴대폰으로 다 결제하시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코로나19라는 게 사실상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만 역대급 최고점을 한국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돌파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그만큼 한국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6만 명씩 많게는 7만 명씩까지 확진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KT 이니시스를 굳이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구간이 거의 최고점 라인대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코로나 이슈로는 전고점 라인대 돌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웬만해서는 손실 안 보고 본전에서 매도를 치고요. 네네. 좀 더 저점에 있는 걸 찍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유,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구간이 딱 본전이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많을 때 이거 홀딩할까 아니면 손절 칠까 고민 많을 텐데 저는 웬만해서는 손실 안 보고 본전에 매도를 치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요, 네, 차트를 말씀하세요. 보면은 밑이 저점이던데 거기에 딱 닿던데 그리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거요? 차트를 보면 밑이 네. 61선하고 21선에 거의 닿던데 저점인 것 같던데 그거에는 상관없어요. 저점이라는 어머니 거. 그 이평선에 닿는 거는 이제 사실상 네, 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보는 건데 아, 종목을 네,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머니 아, 네. 12,500원에서 지금 거의 2배 네, 뛰었어요. 네,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본전에 그러면, 매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를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초절정 초고수 강태공님,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14,200원에 비중 50%라고 하셨네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요, 이 종목 선택을 할게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104,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바로 강태고 전문가님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잠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네. 제가 지금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를 봤구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미안해.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네네. 종목을 봤는데 네네. 주가가 1,000 얼마 했길래 마음을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지금 12,000얼마 손실 중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답답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에 방금 말했다시피 뭐 지분 경쟁, 사실 지분 가지고 싸움을 통하는 이거는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주가를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수가 더 많을수록 이 지분에 대한 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든지 모멘텀을 좀 노려보시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그거 말고는 따로 이슈를 노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종목이 그냥 뭐 사실 이 경영권 싸움을 통해 가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거는 좀 얘기하기 어렵고 사실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6월 1일, 그다음에 7월 달 2달 동안 봤을 때 많이 올라가는 폭이 사실 50%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제한폭의 끝이 아닌가 좀 예상하고 싶지만 현 구간대가 차트가 굉장히 바닥이에요.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메리트 있기 때문에 지금 10,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차트적인 흐름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면서 손절가 10,000원 정도 잡으시고 18,000원까지 한번 크게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한번 도와주시죠. 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항암제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얘기했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항암제에서는 원래 우리 몸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화학 항암제라든가 이 표적 항암제라든가 투여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이제 부작용 중 하나로 이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걸리게 돼요.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백혈구 안에 있는 호중구가 없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면역도 약해지고 합병증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항암제를 넣게 되는 이 사실상 이 암에 대한 좀 합병증을 솔직히 말하면은 이 호중 감소증을 치료해주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엔지캠 생명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 이제 AACR이나 아니면 ASCO 이슈가 있을 때 엔지캠 생명과학이 수혜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6월까지 AACR 이슈로 받고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월은요, 7월, 8월은 제약 바이오가 강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당히 고점에 사셨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본전까지 올까요?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저는 한 5개월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절가 길게 잡겠습니다. 손절가 75,000원 잡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본전 이상 돌파하는 거 보고 본전 이상 오면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JNTC. 네, JNTC고요. 자,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4,100원에 30%.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살짝 빠져있는 모습이세요. 네. 네, 조금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으신데요. 네, 자, 저희 오늘은 또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자, 어떤 전문가님 도와드릴까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이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JNTC를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 네.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4,100원에 30%. 14,100원에 30%요. 네, 어머니 혹시 JNTC 매수를 어떻게 본인이 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이 괜찮다고 해서 매수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추천받아서 했는데요. 누군가한테 괜찮다고 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받으신 거죠? 네, 네. 실적이 좋고, 네. 재무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매수하신 거예요? 예. JNTC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정확히 네. 뭐 하고 있는 기업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강화율이라고 그러던데, 강화율이? 강화율이, 예.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네. 이제 JNTC 같은 경우에 혹시 휴대폰에 보면은, 네. 휴대폰이 이제 끝에 살짝 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커버하는 이 3D 커버 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휴대폰을 약간 부품 관련해가지고 만드는 기업이 JNTC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갤럭시라든가 보면은 끝에 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JNT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갤럭시 이번에 언팩 행사라는 게 있거든요. 새롭게 이제 네. 갤럭시 새로운 휴대폰을 발표를 할 때 하는 이제 네. 행사가 있는데 그게 또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5일이죠. 그쵸? 예, 잘 알고 예.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8월 예. 5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서 팔기는 좀 아깝고 손절가만 잡고 가면은 일단 본전 네. 이상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머니. 네. 그래서 비중을 더 태우지는 마시고요. 네. 손절가만 저는 12,500원 잡으시고 네. 목표가는 일단 본전 돌파하고 나서 네.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은 매도를 네. 치는 걸로 아니면은 더 홀딩을 하시는 걸로 결정해 드릴 거고 일단 네. 1차 목표가는 15,000원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네. 그런데요. 네. 핸드폰 그거 하면 네. 한 7월 한 25일부터는 좀 오를까요? 7월 말까지만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7월 말까지? 7월 말 이후까지는 보지 마시고 7월 딱 말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팩 그 행사까지 그래프가 좀- 기다리지 마세요. 네. 그거 그래프가 지금 빠지는 그래프 아니에요? 예? 그래프가 지금 내려가는 그래프 아니에요? 이제 8월 5일 넘어가면 좀 눌릴 수 있으니까 8월 5일 이전에 파셔야 돼요. 네. 네. 그때에서 손절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봤고요. 자, 강태공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는 52,000원에 비중 60%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자, 예쁜 앵커의 살아있는 자존심 현미님 가족인가 봐요. 네, 코스맥스 MBT고요. 5,887원에 1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유한양행은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유한양행이 과거에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종목 중에도 하나고 최근에는 뭐 액면 분할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수혜로도 좀 많이 엮였는데 일단은 뭐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꽤 많이 걱정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종목을 제가 좀 많이는 안 좋아해요. 하지만 기업적으로 일단 우량주인 기업이기도 하고 현 흐름상 봤을 때 약간 4만 8천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고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이 종목은 그냥 손절가를 잡고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를 한 48,000원까지, 아니 좀 크게 47,500원까지 손절가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 이 구간에 과거에 이제 뭐 갭 상승 이후에 쭉 빠졌다가 다시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47,500원 정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6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6만 원에서 좀 차익을 하시는 전략으로서 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이었죠. 바로 코스맥스 MBT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식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건강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봤습니다. 왜? 코로나19를 사실상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안 걸리진 않아요.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하지만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좀 면역력을 좀 증강시켜 놓으면은 덜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MBT도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가라는 게 원래 이제 보시면은 안 오르는 종목이었어요. 예, 안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015년부터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우상향세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손절가만 잡고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잡으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약 8,800원까지 보면서 더 들고 가셔라. 비중은 더 태우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 SNC요. 네, 동국 SNC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 15%고요. 네. 매수가는 6,400원. 네, 6,400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마르스 전문.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가워요. 식사하셨어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예. 동국 엑센시를 상당히 높게 잡으셨어요. 그죠? 어제 잡았. 그러니까요. 어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 그럼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이제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겠냐고요. 여기서 막 네. 올라가 같아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님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동국 엑센시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예요. 예. 근데 이제 풍력이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해상 풍력이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물에서 수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가지고 수소연료 전지에 수소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 못 들었어요. 아이 못 들었어요. 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해상 풍력으로 수소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풍력주가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를 할 때 그린 뉴딜의 현장에 방문했거든요. 아. 그래서 얘기한 게 풍력을 100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긴 커요. 근데 네.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약 5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예. 근데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 동구 SNC는 약 4년 동안 빠지다가 이번에 정말 이 4년 만에 주가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정말 대단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이다 보니까 저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어머니. 예. 그래서 혹시 어머니 본전에 그냥 손실 안 보고 파는 거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너무 높아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 본전에 매도하시고 좀 더 저점에 있는 거 잡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그런데요. 예,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아파트 그 난간 위에서 걸어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막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전에 매도하고 우리 예. 더 눌리면은 그때 제가 잡을 구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우리 지금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걸로 해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더 이제 빠르게 저점에서 갈 종목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바로 또 제가 강의가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세게 갈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게요. 예, 어머니.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여름에 예.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날씨가 너무 이제 습지고 좀 답답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이번 이제 주말마다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마르스가 좀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나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민감해 하더라. 요새는 마스크 안 쓰는 걸로 막 싸움도 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주로 뭐 체시스나 이글벳을 드렸는데 그 두 종목 모두 약 10% 이상의 목표가 달성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뛸 수 있는, 왜? 지난주에 드렸던 게 오르긴 했지만 제 마음에 완전히 들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11%, 12%인데 장대 양봉 하나는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계좌 안에 제가 직접 그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번에 약 160조가량의 100조가 넘는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많은 상승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수익 봤으면 다행이야. 단 3%에서 단 5%라도 수익 봤으면 다행인데 나는 한국판 뉴딜 관련주 찍었다가 손절치고 나왔어요. 나는 한국판 뉴딜 관련주 찍었다가 수익을 못 보고 나왔어요. 200%씩 300%씩 다 올라갔는데 그거 하나 나는 매수 못했습니다. 하신 분들이 매우 아쉽고 억울할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 그 후속이 될 수 있는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후속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종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번에 미래 먹거리 선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가 조금 후퇴하는 느낌이었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내려갔다.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늘리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뭔가를 만나고 했다면은 이제는 비대면 사업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할 때다라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100조 규모 이상, 160조 가량의 돈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까지 약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25조, 한 1년에 한 대략 한 20조 가까이 돈이 매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60조만 들으면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5년으로 나누고 5년 나눈 거를 또 사업부별로 나누고 또 나누고 다 나눠보면은 그렇게 막 기대감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돈이 100조라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확인해 봅시다. 보니까 디지털 뉴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대면 사업, 원격 사업, 그 디지털,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모든 게 다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 관련 이제 돈 들어간 게 약 58조가 들어갔습니다. 이 총 합치면 160조쯤 돼요. 그래서 160조를 어떻게 나눴나라고 보는 건데 디지털 뉴딜에 약 58조,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실제 아시겠지만 그린 성장, 녹색 성장 관련된 것들이 다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73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데이터 AI보다.
그래서 약 73조 돈이 들어갔고요. 이 두 개만 해도 130조입니다. 130조고 그 밑에 이제 안전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크게 관심을 안 두셔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이게 사실상 이 증시에서 또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이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비대면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언택트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도 하고 직접 만나서 뭘 사기도 하고 했다면은 이제는 비대면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원격 의료. 이제는 내 병원 가지 않아도 돼요.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환자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학교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거 완전 이거는 공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다들 카메라 캠을 켜놓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 이 출근하지 못한 분들 주택근무했습니다. 자택근무를 했는데 자택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디지털 뉴딜에는 핵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사업, 교육, 의료, 근무, 비즈니스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100년 만에 나온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우리가 경제를 포함 모든 상황의 문화부터 바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혜주들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비케어입니다. 이게 원격으로 관련된 기업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굳이 만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낸 기대감이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인 유비케어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거의 급등이 한 번, 거의 상한가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나와주면서 약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게 유비케어였습니다. 다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수혜주였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후에 회복이 되고 원래 자리를 회복이 되고 나서 올라간 것만 쳐도 약 300%니 적은 상승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종목을 본다면은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원격 지원 관련된 기업이에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는 이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할 때 알서포트의 원격이 중요하고요. 이 알서포트는 거의 아시아 지역의 거의 70%를 거의 독점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서포트가 주가가 이 코로나 이후부터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승세가 쭉쭉 나와줬습니다. 상한가로 보면 상한가 이 안에 5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도 이상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알서포트가 5G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5G를 이어서 이제 이 원격 지원, 이 디지털 뉴딜까지 독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약 2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비케어도 약 300%, 그 다음에 이 지금 알서포트도 약 230% 이상 급등세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상 디지털 뉴딜도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린 뉴딜에 70조가 들어갔는데 그럼 실제 그린 뉴딜은 얼마나 갔을까 확인해 봅시다. 그린 뉴딜입니다. 이번에 그린 뉴딜의 첫 반은 해상풍력이다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이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행보는 해상풍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해상풍력 자체가 수소차를 위한 거다 했어요. 수소를 어디서 퍼올까? 이 바다 위에다가 풍력을 이렇게 띄워놔요. 띄워놓으면은 이 풍력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밑에 있는 물에서 이제 수소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풍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력을 키우는데 100배 이상 키운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두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70조 이상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첫 번째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동국 SNC죠. 풍력 관련주입니다. 풍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소 에너지가 점점 성장이 나오고 수소 100만 대, 수소 성장세, 수소가 지금 규모가 100조 이상 키우겠다. 이런 기대감 나와주면서 어쨌든 수소를 빼와야 돼요. 그래서 풍력이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동국 SNC가 정말 4년 동안 빠지다가 이번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약 24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에서 저점 찍었던 것까지 합치면은 500%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린 뉴딜 수혜주로 급등 나온 것만 따지자면 주가 상승 상한가가 지금 너무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도 없이 나오면서 약 240% 이상 나왔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풍력이 뭘 위해 있다 했습니까? 수소를 위해 만들어진 게 풍력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S퓨얼셀입니다. 이제 퓨얼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수소 연료 전지 만드는 기업들이 뒤에 붙는 이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산 퓨얼셀 아니면 동아 퓨얼셀 뭐 이렇게 할 때 S퓨얼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주가가 회복되는 시기를 제외하고 이 시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냥 이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받고만 올라간 걸 따졌을 때 16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상한가 1번, 상한가 2번, 상한가 3번 이상의 상승 나온 게 수소 연료 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이슈만 붙으면 주가가 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지금 이렇게 100%씩 올라갔는데 이거 고점 잡을까요? 그럼 지금 고점에라도 매수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고점에라도 따라 붙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뭔 소리냐? 제2의 한국판 뉴딜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판 뉴딜 정책주 이미 다 100%씩 갔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한국판 뉴딜만큼이나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주를 바닥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 제2의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는 정책주는 바로 이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대를 긴급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사실상 8월 27일 8.27 대책에서 30만 개를 공급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왜? 집 없는 사람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값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내야 된다.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보다 공급을 늘려버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0만 이상 공급해라.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어떻게든 공급시켜라라는 거죠. 그 무슨 수를 썰까? 아니 이거 주택 공급을 어디다 할까? 땅이 없는데 서울시가 너무 좁은데 왜? 지금 수요가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사실상 이번 여당에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약 25%가량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놓은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을 풀어서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30만을 공급을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7월 말까지 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여당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여당에서 그냥 정책을 밀겠다고 해서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 국토교통부도 있어야 되고 그 풀어가지고 사업하는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누군가의 전문가의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 같이 하자 할 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린벨트는 지금까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4년, 5년, 6년 계속 나오던 거예요. 못 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을 넣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누구?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린벨트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7월 10일 이 부동산 규제를 할 때는 이 대책을 할 때는 나는 그린벨트 아직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동전 뒤집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공급대책 하자라고 하자마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에서도 허락이 났구나.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은 국토교통부는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봤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1차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권에서 아마 내곡이라든가 이 강남 4구 있죠. 그 주변 지역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강남권의 이 과열되어 있는 아파트 시장을 조금 죽여놓겠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여당 이 5개가 모두 의견이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확률, 해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1년, 2년, 3년, 4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여당입니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국회의원도 지금 슈퍼 여당입니다. 지금 정책이나 법안 모든 것들 하고 싶으면 다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뭐라 했어요? 이 그린벨트에 관련된 이 정책, 이 해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지금 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관련된 수혜주들, 그린벨트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들은 바로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 한국판 뉴딜 100%, 200% 올라간 종목을 못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두 번째 전책줄을 찍으면 됩니다. 이 한국판 뉴딜 못 잡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제2의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는 신규 정책줄을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그린벨트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데 그 정책 대장주가 뭘까 하니까 땅 가지고 있는 기업. 아니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땅이 약 19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제곱미터 따지면 64만 제곱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이미 지금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14억에서 15억으로 뛰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비닐하우스 지어지고 벌판인 지역의 땅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게 지금 그 19만 평이 돈이 10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린벨트 대장주가 우리가 지금 매수해 봐야 돼 또는 건드려 봐야 될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대부분 100%, 200% 급등 나왔는데 이 관련된 이 후속주로서 그린벨트 대장주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3시에 있는데 그 3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19만 평의 그린벨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난 한국판 뉴딜 못 잡았어요 하신 분들은 그 후속주 오늘 꼭 잡으러 오셔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 그린 뉴딜 관련주로 상승이 기대되는 그 종목 잠시 후 3시에 소개를 도와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정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 2부 모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